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이제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판결인데요. 업무상재, 산재법상의 업무상재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단 공무상 질병에 대한 사안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입증 책임의 원칙상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그렇게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오류가 없이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증명은 사실 일반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게 증명되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네.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련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이 됐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느냐.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리고 근무 장소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근무 장소에서의 근무 시간, 그리고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그런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느냐.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원고가 소방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소방관으로 거의 27년을 근무를 하신 분이네요. 근데 화재 진압 직무를 이제 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화재 현장에서는 특히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일이 많잖아요. 일산화탄소도 있고, 온갖 물질들이 불이 붙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유독한 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일산화탄소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가장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고, 여기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경우에 신체 조직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내부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미 확인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원고가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손해 위축증에 걸릴 그런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채용될 당시에는 보통 소방관들은 이 신체 검사도 하고 막 체력 훈련도 시험도 보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당연히 채용이 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손해 위축증의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하지만 유해 화학 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 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이 근무 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말고 손해 위축증을 유발할 만한 어떤 다른 사유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산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귀한 질병 내지는 현대의학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 환경에 대한 그런 유해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소명을 해서 그리고 그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관들, 그리고 다른 요인이 없다는 것들, 다른 질병 발병 요인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이제 소명을 해서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한 사안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